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0월 10일 날 시행된 건축산업기사 실기문제 배근도하고 창호도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호도를 좀 먼저 한번 봐볼까요? 창호도 부분을. 자, 조건에 나와 있었던 창호도 문제, 평면도에 나와 있던 문제 AW 1번 알루미늄 창호를 작도를 그려라. 알루미늄 창, 문이 아니라 창호로 작도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평면의 형태를 본다면 수직선, 창을 나누는 선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 짝수는 세 짝으로 작도를 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요 폭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전체 폭을 4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그리지 말자 이렇게 배운 건데 치수를 적용해서 작도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바로 한번 좀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생략을 하고요. 그냥 그림 부분만 간단하게 보죠. 이중창이 아니거든요. 단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작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기는 제가 B단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B단면에서 잘랐던 창을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B단면에서 이걸 1500으로 그렸다? 당연히 얘도 150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문의 폭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문제에 써 있지가 않았다면 조건 평면도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정답은 얻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임의의 숫자를 적용을 해서 작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평면도 주변 치수를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배우셨던 것처럼 스케일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작도를 하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바깥쪽으로 틀을 작도를 하죠. 88 곱하기 한 40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 틀을 작도를 하는데 50대 1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적용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얇게 두 선으로만 돌려주신다면 이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하든 등분을 해야죠. 숫자를 찍었든 4등분을 해서 하는 거든 뭔가를 하여튼 등분을 하셔가지고요. 자, 요 부분의 수직선, 요 부분의 수직선. 자, 그러면 일단 3등분이 됐어요. 자, 마기를 먼저 그리든 선대를 먼저 그리든 관계는 없는데, 자, 위쪽에 마기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아래쪽에서도 마기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한 50, 60 요 정도 작도를 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요거를 조금 맞춰줬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게 틀리면 뭐 큰일이에요가 아니고요. 이게 틀리면 뭔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맞았어야 됩니다. 자, 선대라는 걸 만약에 내가 뭐 50을 할 거예요. 그럼 50 나와서 이렇게 선대를 걷을 거 아닙니까? 50 나와서 선대를 걷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요 두 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평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 겹쳐져 있는 부분은 다 아시죠? 반땅 2분의 1씩 등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50이라고 가정한다면 왼쪽으로 25가 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25. 얘도 왼쪽 오른쪽 25, 25. 그래야지 모양이 서로 맞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틀리면 얘가 크고 작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 창문을 앞으로 뺄 거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1, 3번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자, 1, 3번 창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2번 창이 뒤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죠. 숫자는 쓸 필요가 없고. 자, 마무리 해보시면 열림 표시.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열림 표시 정도 해주면 더 좋다 이런 뜻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충망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방충망 표시를 동그라미를 해서 방충망 글씨도 하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죠. 목재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니까 바깥쪽으로 코킹 처리. 예. 점선 부분 한 번만 쭉 돌리셔서 설치해 주시고 숫자 써주시고 나머지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리셨을 거니까 박스에 대해서 이 창에 대한 위치. 자, 위치는 이 창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 주민복지시설에 있는 거니까 주민복지시설에 이 창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민복지시설 취미교실의 1개소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
뭐 그냥 암기한 대로 한다면은 뭐 88 곱하기 40에 AL 합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뭐 마감은 뭐 불소지지 뭐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자, 유리는 그냥 16mm 복층유리 쓰시면 돼요. 조건에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거주하는 곳 이런 데는 그냥 16mm 복층유리 쓰셔라. 계단실 같은 경우는 계단실도 16mm 써도 괜찮은데 뭐 5mm 투명유리 이런 걸 써도 관계는 없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철물들이 있었겠죠. 뭐 크리센트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크리센트가 양쪽으로 2개가 들어갈 거니까 크리센트 2조 외 나머지 부속 철물 일체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역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범 답안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거기서 생략이 돼도 좋은 게 있다면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FL 생략해도 좋고요. 이게 생략이 되니까 당연히 이 높이에 대한 것도 생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작도하셨다면은 잘 작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배근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근도는 사실 정확한 도면을 뭐 답안을 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제도판 깔고 스케일 딱딱 찍어가면서 작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책에 그려져 있잖아요. 답안이.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나름 제가 정확하게 그린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장변이 아래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단변을 아래쪽으로 놓고 그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게 그려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그린다면 우리가 단면, 점 찍을 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변을 아래쪽으로 돌려서 그리시고요. 어느 쪽으로 돌렸냐에 따라서 실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작도 범위를 설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기둥을 작도를 할 건데 1번 기둥 크기요. 얼마로 합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자, 시험지 보시면서 옹벽 두께, 공간 쌓기 두께, 벽돌벽 두께 이런 거 판단해가면서 이런저런 되니까 이 기둥 크기는 난 얼마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판단하셨나요? 네, 물론 그걸 판단을 하시는데 그 시간이 1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아는 사람은 보면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고요. 모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르겠죠? 그럼 이게 정답이라 그러잖아요. 됐죠? 자,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정하세요. 이 기둥을 배치해야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배치해요? 자, 여기 있는 기둥은 보니까 센터로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기둥은 요거는 센터인데 요거는 센터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좌우가 센터가 안 되고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판단이 됩니까? 아, 이거 안쪽으로 50만 갈까? 바깥쪽으로 350 갈까? 이게 판단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랬고. 모르시겠다고? 반땅해야죠. 그렇죠? 200, 200, 200, 200. 다 200. 다 200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거 200 아닌데요? 이거 도면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얇고 여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안쪽으로 얇게 돼 있는 게 얼마인지 본인이 아시겠냐고. 알면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을 그리겠죠? 자, 기둥을 400으로 했기 때문에 볼은 쉽죠. 볼가 400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여긴 절단선이 없네. 그러니까 실선이네.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실선이야. 이렇게 실선으로 작도하시고. 그럼 이쪽은 이제 절단선이 있고 안쪽이니까 나머지 다 파선이죠. 그냥 기둥의 끝선을 그으면 되죠, 이렇게. 기둥 끝선을 그냥 그어주시면 돼요. 자, 다 파선. 선생님, 전 그거 파선으로 안 하고 실선으로 했는데 어떡하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뭐 얘기만 하면 다 관계가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배근도잖아요. 배근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배근이 맞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 맞으면 뭐 할 거야? 이거 맞추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거 다 맞추고 배근 틀리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실수한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4등분 해야죠. 단변의 거리 0 맞추고 4 맞춰서 4등분해서 4분의 1 지점을 수평선을 긋겠죠. 4분의 1 지점. 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얼마의 값이 나올 거고 당연히 값은 다 틀리죠. 여러분들이 기둥 크기를 얼마로 했어? 그걸 배치를 어떻게 했어에 따라서 4분의 1 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책에는 이만큼인데 제 건 이게 왜 안 나오죠? 그 등분을 나랑 달리 했으니까. 그럼 제가 틀렸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책은 모범되는 답안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금 4분의 1 거리를 똑같이 측정을 해서 좌우도 똑같이 측정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원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저처럼 그리는 것보다 여기 있는 치수선을 같이 좀 그려주세요. 이거 할 때 치수선도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작도 시간도 그렇고 좋습니다. 또 치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단면도 미리 좀 그려야 되죠. 네, 단면. 또 여기서 실수한 분이 계실까? 이거 보죠, 보. 이거 보 그린 거죠. 보를 그린 거니까 400에 600이겠죠. 벽을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단면의 그림까지.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 부분도 보를 그리고 보를 그려주고 4분의 1선 연장되고. 자, 아래쪽도 대략 치수선도 똑같이 작도가 되겠고. 뭐 대략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작도가 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4분의 1 선을 가지고 정중앙선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안 잡으면 백은 자체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 해도 관계없지만 요게 이제 상부다, 이게 하부다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중앙부입니다. 이쪽은 양단부입니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라서 역시 이게 중앙부, 양단부고요.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중앙선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뭐 도면명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백은도는 뭐 그냥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나서 백은을 하는 게 훨씬 좀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뭐 이제 기타 세부적인 건 생략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벤트를 그려야 됩니다. 뭐 탑바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 일단 그런 거 뭐 생략하고. 자, 그럼 치수를 찍었겠죠. 자, 조건에서 나왔던 주근의 간격이 있겠죠. 뭐 150입니까? 160인가요? 180? 하여튼 있었겠죠. 그렇죠? 그 간격을 찍습니다. 상부입니다. 상부니까 어떻게 해요? 넘고 2배를 찍었겠죠. 그러면 하부 쪽은 어떨까요? 자, 하부는 당연히 안 넘고 2배를 찍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모음답은 무시하시고 그냥 칠판 거 볼게요. 중앙선에서 상부 쪽, 요 4분의 1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혔어. 하부 쪽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혔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백은이 맞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10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 10개. 저는 9개였어요. 9개? 얘도 9개.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반대로 단면 쪽은 여기 봐볼까? 상부 쪽은 점이 몇 개죠? 하나, 둘, 3개 찍혀 있고 하부는 몇 개야? 하나, 2개네. 이건 괜찮다 그러잖아요. 단면 부분은 단부 쪽은 점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작도하실 때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이렇게 작도해달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번에 가자. 자, 4분의 1선 바깥쪽입니다. 스트레이트근. 바깥쪽이니까 스트레이트근. 중앙부 쪽 바로 앞에도 스트레이트근. 그 다음에 나머지 교대. 교대니까 벤트, 하부 벤트.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근. 그 다음에 벤트. 또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벤트. 그러면 중앙부 선에서 왼쪽이 벤트로 끝났네요. 제 거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이트로 끝났을 수도 있고 벤트로 끝났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상부 벤트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여기 스트레이트 끝났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면 돼? 탑바 나오면 되죠. 그게 맞으면 맞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벤트니까 그 옆에는 다시 탑바근, 또 옆에 벤트근, 또 탑바근, 또 벤트근. 그러면 이게 맞잖아요. 중앙부 쪽 바로 앞에 탑바가 딱 나와서 맞게 그려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스트레이트근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붉은도 빨리 해볼게요. 자, 상부부터 해봅시다. 자, 정중앙에서 뭐 붉은의 간격이 있겠죠. 뭐 200이든 220이든 하여튼 얼마든. 자, 넘어갈 때까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2배. 아래쪽도 넘고 2배. 됐잖아요. 그러면 하부는 어떻다고? 하부는 안 넘고죠. 안 넘고 2배. 하부는 안 넘고 2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요 놈은 상부에 있는 스트레이트근 내려옵니다. 요 놈은 하부에 있는 스트레이트근 내려옵니다. 상부 스트레이트근. 그럼 업배근이 나와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그려지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게시판에 그려서 올려주신 거 제가 보면 잘 봐보세요. 뭔가 선이 있고 이게 이제 상부 스트레이트근입니다. 이거 하부 스트레이트근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정확하게 반이 딱 걸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요? 틀렸어요. 이건 보나마나 틀린 겁니다.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중앙부 쪽으로 들어옵니다. 하부는 중앙부 쪽 바로 앞에가 스트레이트 그리죠? 그럼 하부가 스트레이트면 상부는 탑바. 그 다음에 교대니까 하부 벤트, 그럼 상부도 벤트. 하부는 스트레이트근, 상부는 탑바근. 하부가 벤트근, 상부도 벤트근. 하부 스트레이트근, 상부 탑바근, 하부 벤트, 상부 벤트. 중앙부 쪽 바로 앞에 하부는 스트레이트, 상부는 탑바. 나머지는 다 스트레이트근인데 이걸 그려보면 업배근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맞은 거예요. 일단 평면은 다 맞은 겁니다. 그냥 이제 나머지 실수했겠지, 그냥. 선생님 벤트 안 갖고 있는데요. 괜찮아.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벤트근 안 꺾어갖고 떨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실수, 그냥 감점, 그 정도 끝나면 돼요. 평면은 이 정도 맞으면 끝난 거고. 단면 갈까요? 자, 단면에서 이거는 암기해서 하는 거죠. 스트레이트근, 여기 탑바근. 좁혀서. 그럼 여기도 똑같죠? 위에는 탑바근, 나머지 다 스트레이트근. 벤트근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넓혀서. 똑같잖아. 이건 그냥 암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점 찍어볼까요? 자, 아래쪽부터 볼까요? 요 빨간색 철근들, 요거 당겨서 슬래브 표면 쪽에 주근이니까. 그럼 일정한 간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위에는 넘고 2배 아닙니까? 점 찍히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만나고 넘었어요. 넘고 2배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자, 그럼 왼쪽은 상부 거점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다 찍는데 안 넘고 2배입니다. 안 넘을 때까지만 찍으세요. 자, 안 넘어야 돼요. 자, 안 넘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2배 아닙니까? 그렇죠? 상부는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위로 찍어주면 업배근이 나오죠. 자,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유독 이 부분 강조 많이 드렸는데, 도면을 쪽을 찍어놓고 확인을 꼭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봐볼까요? 요 4분의 1선에서 바깥쪽 위에 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예요. 3개. 여기 아까 요거 하나, 둘, 3개.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2개인 거지, 이렇게. 틀린 거야.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이걸 맞게 했는지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맞아야 되겠고요. 나머지도 같죠. 얘도 똑같죠. 대충 해보면 요 빨간색 철근 요 놈들 당겨가서 아래쪽에 찍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부근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주근은 자, 만나고 가운데 만나고 넘고 2배. 이렇게.
그럼 뭐 위쪽도 요 빨간 거 당겨가서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노란 거 당겨가서 안쪽에다가 빨간 거 당겨서 안쪽에 그럼 안 넘고 그 다음에 2배잖아요. 그러면 상부 쪽은 요 스트레이트 2개를 갖다 그려보면 업배근이 그려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부터 봐보세요. 상부 쪽 곡과 하나, 2개네. 그럼 밑에도 몇 개라고? 하나, 2개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았다 그러면 사실 다 맞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글씨겠죠. 뭐 글씨는 뭐 우리 모음 답안처럼 한다면 그냥 뭐 이쪽에 상부 쪽에 6개 정도 쓰고 하부 쪽에 4개 쓰고 단면 그림 아래쪽에 3개 쓰고 위쪽에 3개 쓰고 여기도 3개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는데 글씨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글씨가 없으면은 그 미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써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쓰셨다면은 뭐 만족하시면 되겠고 숫자를 이제 요거는요 제가 쓰는 게 정답이 아니죠. 일단 보세요. 여기 단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가 4,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4,500에서 자 저는 아까 무조건 기둥 크기 200, 복 크기 400으로 했고 무조건 반땅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야? 200이죠. 당연히 200, 200이겠죠. 그러면 여기 4분의 1 거리가 얼마냐고. 요 4분의 1 거리가. 요 4분의 1 거리가. 여기는 얼마고. 요렇게 했겠지. 4,500에서. 자,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4,500에서 빼기 200, 200이니까 400을 빼야죠. 안목치수니까. 그러면은 4,100이 남는 거 아닙니까? 나누기 4 아니에요? 4,100이 안목거리잖아요. 안목거리 4등분 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 그러니까 요걸 뺐어야죠. 요만큼. 4,500에서 200, 200. 이서 400이 빠졌구나. 4,100이구나. 나누기 4에서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 아시죠? 같은 거리라는 거 아시잖아. 그럼 나머지 이쪽이 5,400이니까 5,400이라는 장변의 길이에서 보 이런 거 빼주고 4분의 1 2번 빼주면 가운데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시험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번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관연도 이 시험 문제 해설을 할 때 백은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백은도는 그랬거든요. 뭐 장변이 얼마고 단변이 얼마죠? 백은 맞게 하셨죠? 그럼 통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도 질문사항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철근의 개수가 중요하다고요? 철근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은을 맞게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고 내가 등분한 그 숫자에 맞게끔 이 숫자를 맞게 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모범 답안이랑 같아야 되는 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일단은 A단면, B단면, 백은도, 창호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뭐 시험을 전국에서 뭐 1,000명이 봤다라고 가정한다면 난 너무너무 잘 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애석하게도 합격률이 100%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러한 실수 때문에 불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름대로 큰 실수라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험은 끝났습니다. 너무 맘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랬구나, 이랬었구나. 그래서 발표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결과를 보신 다음에 또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지만 건축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바뀝니다. 그렇죠? 큐넷상에 지금 공지가 돼 있어요. 2021년부터는 이러한 작업형 시험으로 보질 않고 건축기사 실기처럼 시공 실무라 그래서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지까지 해놓은 거 보면은 뭐 거의 99%는 확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분은 내년에는 바뀐 시험으로 응시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신 다음에 다음 내년에는 내가 언제 시험을 볼 건데 그때는 어떻게 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